네, 반갑습니다. 6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자, 날씨가 좀 선선해지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비가 그치면 엄청 더워진다고 하죠. 남부 지역에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까지 비가 좀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장마전선이 밑으로 좀 내려간 것 같죠? 자,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들 조심들 하시고요. 자, 오늘은 2차 전지 드디어 바닥인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의 이런 반가운 반등 또는 이제 바닥 저점을 통과하는 형태의 느낌들, 이런 것들 많이들 기다려 오셨을 텐데요. 자, 2차 전지 아직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어떤 식의 흐름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 종목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넘어갑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일단은 대형주라고 봐야 되겠죠. 대형주 그리고 대장주. 네. 뭐 사실 뭐 코스닥 쪽에 있는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대장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질적인 대장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ESS 관련해 가지고 그 이슈가 좀 있었죠. 그게 이제 6월 초에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그 이후로도 지금 특별히 나쁜 건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5월 말경에 5월 여기 중순경인가요? 요 말경에 이제 저점 반등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가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될 텐데, 왜냐면 계속 떨어졌으니까요. 반등 포인트가 곧 나올 것이다. 반등이 어디까지 간다 그랬죠? 단기적인 구간대, 자, 저항대까지 진입한다. 이게 31만원 정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의 다 왔네요. 현재 내용들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 건식 전극 이야기도 좀 나오네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자, 그 다음에 서울대와 산학협력센터 확대를 개편하겠다. 등등등 얘기도 있었고요. 네. 북미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한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작년도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실적이 좋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의 감소,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을 줬죠. 자, 특히 이제 보조금 폐지가 되고 나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 보조금 폐지하고 나면, 이제 영업이익은 적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고 넘어가기 위한 어떤 활로가 ESS 이쪽 관련 부분인 것 같은데, 이쪽은 아직까지는 시장 규모가 폭발적이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 구간들이 조금 리스크한 요소로 작용되어 있다, 이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계속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자, 지지선을 일단 회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만원 정도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좀 돌아서겠구나, 반등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기까지만 올라가 준다라면, 3만원, 5만원 정도까지만 올라가 준다면, 이제 40만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좀 되겠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이거고 저거고 다 같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1차 반등 이후에 만약에 시장이 조금 애매한 단계로 들어간다. 시장도 지금 보면은 신용이 많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조정의 양상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담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1차 반등에 대한 구간이 거의 이제 저항대까지 진입했다는 것은 약간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보이죠? 자, 지금은 일단 1차 반등이 됐든 전체적인 어떤 추세 전환이 됐든 간에 상승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그대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홀딩 관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역별 상황이고, 자, 기술적 반등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접근은 조금 부담스럽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5만원 이런 라인대 넘어가게 된다면 그럴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SDI로 넘어가 볼게요. 야, 이것도 애매하네요. 그죠? 자, 이거 지금 2차 전지 같은 부분들이 지지선대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요거 최종적인 지지선은 이제 10만원 정도다라고 될 수는 있겠는데,
2차전지 때문에 올라갔었던 부분들 거의 다 되돌려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약간 애매한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격도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요. 자, 추세도 지금 우하향 계속 보여주고 있죠. 자, 바닥이다라고 칭하기가 조금은 애매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술적 반등 나왔고요. 단기적 저항대. SDI는요, 20만원까지 넘어가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넘어가야지 그래도, 추세가 좀 돌아가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SDI도 지금 보면은, 유럽 최대 상업용 ESS 업체에 SBB를 공급하게 됩니다. 이 SBB가 뭐냐면 삼성 배터리 박스입니다. 네. 별거 아니고요. 네, SBB. 네, 삼성 배터리 박스. 대규모 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까지 확 주목받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저점을 잡는 데는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2차전지 쪽에는 관심도가 많이 식어 있기 때문에, 부담 요소들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차세대 배터리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파이 배터리 양산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라는 얘기가 연초에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그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가 잘 안 팔린다는 얘기 나오니까 주가가 좀 빠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모습. 일단은 주력 산업이 2차전지, 배터리죠? 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은, 네, 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ESS라든지 이렇게 신규 사업 쪽으로 계속 진출하게 된다면 좀 나아지긴 할 것 같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2차전지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각도가 네 되게 안 좋죠. 그다음에 이평선의 어떤 기울기라든지 이런 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 지금 들어가실 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더 나아갈 것 같아요. 일단 18만 원까지 가면 20만 원까지 한번 두드려 볼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0만 원 이상 넘어가야지 추세가 전환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그냥 보유 관점만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는 네, 그렇게 다이나믹한 반등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네. LNF 볼까요? 네. 코스피로 넘어오고 나서 네, 완전 찬밥 된소리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는 지금 기술적 반등도 지난번에 한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도 굉장히 약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보면은 이제 신주인수권 부사채 네, BW를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BW 발행은 네, 좋지는 않습니다. 네, 신주인수권부 사채 아닙니까?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것은 회사에서 자금 조달을 위한 그런 하나의 요소죠. 물론 이제 유상증자 안 한 게 어디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글쎄요. 일단은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나오게 되면 부담스럽다, 뭐 자금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당장은 이 사채 만기가 네, 아직 많이 남았을 거기 때문에 발행 시점에서는 그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상장하고 물량 부담이 생길 때 부담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뭐예요?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좋게 해석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근데 일단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자 썩 좋지 않죠.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지고는 있는 상황, 다시 회복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일단 뭐 세계 최초의 46파이용 니켈 95% 제품 양산 뭐 이런 것들, 네, 하이니켈 양극재 전문 기업이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중저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잘 풀려야지 많이 좋아질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네, 조금 암울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바닥이다라고 볼 수도 없고요. 반등을 기대하기도 조금 애매해 보입니다. 자, 일단 6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역배열이 너무 강하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당장 올라오긴 좀 어려 보입니다. 요거는 네, 주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이제 뭐 47,000원 네, 요 정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매도 의견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이고요.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요거는 조금 제껴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요 놈이 진짜 엄청났죠. 네, 상승 포인트 61선까지 딱 뚫어주면서 이제 여기 저점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도 들어왔고요. 자, 하락 추세는 일단 기울기가 굉장히 강한 편이기는 한데 저점권에 일단 진입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저점권이요. 저점권 진입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10만원까지 진입을 했어요. 뭐 일단 최고가가 58만원이었지만 지금 10만원까지 빠졌고, 만약에 이 10만원이 깨져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내린다라면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됐을 수 있는데 지금은 지지선 잘 지켜줬다. 자, 그 다음에 1차적으로 반등 나오는 구간, 자 여기 기술적 반등 부딪히고요. 살짝 들어가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불기둥을 뿜었단 말이죠. 자, 지금은 이제 10만원 넘었지만 좀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96,000원 정도 지지선 유지만 된다라면 이 종목은 더 홀딩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바닥에 대한 어떤 전환 포인트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긍정적으로 이제 전망을 한 부분도 좀 있었고, 일단 뭐 실적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게 된다라면 네,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 자, 1분기 실적은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기대해보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글로벌 양극 소재 시장 점유율은 2년 연속 1위. 네, 글로벌입니다. 네, 굉장히 뭐 경쟁력도 있고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주가가 그동안 너무 올라섰다는 인식 때문에 많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도 좀 불안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이제 그 양봉 크기가 강하게 나와줬고 아래쪽 지지선만 확실하게 잡아준다면 네, 저점에서 돌아가는 형태의 움직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네,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고요. 손실 부분도 좀 회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부담 가질 만한 요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네,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바닥을 잡아서 네, 전체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면 요 포인트가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가지신 분들은 일단 홀딩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막 첫 번째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날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지지선 확인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뭐 매수는 사실 2차전지 쪽에서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현재 시점은 일단 단기적 반등을 좀 세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되니까 그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에코프로비엠 봤으니까 에코프로도 봐야 되겠죠. 네. 코스닥 쪽에서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조금 약해요. BM보다는 에코프로는 조금 약합니다. 원래부터 조금 더 약했었지 않나요? 네. 아닌가? 네. 아무튼 요거는 낙폭도 더 컸고요. 아래쪽 지지선까지 아직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한 3만원 아래쪽까지 한번 노코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44,000원대까지 움직인 거 보면 네, 더 내려갈 생각은 없어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보이기도 합니다. 유지만 잘 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38,000원 아래, 나왔었네요. 네. 28,000원, 3만원 아래쪽. 자, 38,000원 아래쪽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약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세는 안 좋고요. 저항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각도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매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조금,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같이 움직여서 올라간다라면 뭐 큰 상관없겠습니다만 분위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매수 전환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라는 부분이고, 일단은 1분기 실적은 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쪽 시장만 좀 잘 풀리게 되면 2차 전지도 화려한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에코프로의 반등 포인트는 5만원 돌파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그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네, 매수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요. 그전에는 네,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기업 자체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네, 하이니켈 전구체의 안정적인 생산 그리고 품질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 주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뭔가 좀 돌릴 수 있는 요소들만 만들어지게 되면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관망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 요것도 이제 주력 산업이 네, 저거죠. 네. 그 배터리 쪽, 2차 전지 쪽 관련한 부분들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도 괜찮네요. 네. 흐름이 지금은 이렇게 돌아서야 되거든요. 단기적 반등, 그 다음에 들어와서 지지선 돌리는 모습. 이렇게 되면 이평선이 모이게 된단 말이죠. 자, 저항대는 지금 15만원 정도에 나와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 만약에 올라설 수 있다면 추세는 확실히 돌아선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 요거 네, 하이닉스에서 다 공부하셨죠? 네, 저점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점을 잡아주면 그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 생각보다 더 강한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봤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제일 좋은 모습이네요. 그리고 지난 3월이었던가요? 네, 5월이었죠. 5월달, 지난달이네요. 주가 좀 떨어진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포스코 퓨처엠 유상증자, 네, 1조 원 규모. 와, 이것도 상법 개정 전에 확실히 한 거 아닌가 생각되긴 하는데, 자,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이것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 또는, 그거 포함해서 포항, 광양 양극재 공장 증설, 뭐 이런 거 등등등. 여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 그리고 이제 1차 발행가액은 96,400원으로 네, 확정이 됐네요. 그러면 요거는 네, 유상증자 나서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 같고요. 뭐 신주인수권이나 이런 것들 포함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죠? 전체 임원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요. 뭐 일단은 분위기가 이래저래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이나 영업이익, 매출액 이런 것들은 좀 감소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뭐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잘 된다고 한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겠죠. 그리고 SDI나 LG에너솔루션 이런 기업들하고 네, 공급 계약 체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되네요. 그 정도 체크하시고, 자, 일단 요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바닥 뚫고 올라가는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대신에 15만 원 이상으로 반등 나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평선은 일단은 모아서 당겨주는 모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 기울기가 있는 장기 이평선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옆으로 좀 눕거나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져야지 돌릴 수 있다. 에너지가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판단하시면 좋겠네요. 자, 포스코 퓨처엠은 일단 홀딩 괜찮고요. 뭐 소량 접근 정도는 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모습을 좀 만들어낸 것 같아서 관심권은 좀 놓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여기까지긴 한데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가장 괜찮은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업황들은 2차 전지가 다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딱히 지금은 기대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자, 어쨌건 2차 전지가 드디어 바닥을 뚫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조금씩은 아쉬운 감들이 다 있었죠.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들까지 우리가 한번 기대치를 좀 가져보고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천천히 대응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가지시고 계신 분들,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 힘내시고요. 자,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되면 또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휴일,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